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오늘 찬눈이 불어오면서 날이 부쩍 추워졌죠. 역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배당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금융이나 통신 관련된 종목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걱정되고 고민되는 투자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대왕고래 관련주들은 오늘 세론이 나오면서 오늘 급락한 기업들 참 많았는데요. 갖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오늘 급락 나온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전화번호 02-2000-4919번 샵 2034 문자 메시지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거래량 상위 탑5 종목들 확인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량 상위 탑5입니다. 오늘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한 시세를 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내에서 거래량 상위 1위에 일신석재가 올라와 있고요. 오늘 14%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투톱은 오늘 큰 폭의 하락세 연출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오늘 3%, 4% 하락 있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0.68% 강세,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 강하게 들어오면서 0.24%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AI와 신규 상장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일단 폴라리스 AI가 거래량이 몰리면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두 자릿수대 급등했습니다. 3빌리언과 에이럭스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계속해서 거래량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3빌리언은 오늘 1%대 강세, 에이럭스도 오늘 9% 급등했습니다. SOS랩도 오늘 레포트가 굉장히 핫했었는데 장중 상승했다가 결국 하락 전환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성웅 이사 그리고 이창대 대표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일단 반도체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재검토한다라는 내용이 또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지난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IRA 법안 폐기나 칩스법 폐기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언제쯤 이런 내용들의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우선 업황이 좋다라고 하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기본으로는 버텨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조그만 불안한 소식에도 주가는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 반도체법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가 지금 일부 인력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파운드리 공장 위치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 낸드 이와 관련된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법 같은 경우에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분에 그 외의 비용단으로 이슈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미국의 반도체법이 지금 불확실성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중국에 대한 규제까지도 현실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향의 매출이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 모두 조금 더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크게 희망을 갖기보다 어떤 긍정적인 걸 찾아서 주가에 대입하기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갈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한 번 하락세 연출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일신석재가 오늘 거래량 몰리면서 경협주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인디에프나 부산산업 같은 1,000억 원 미만의 기업들은 오늘 또 상한가 행진을 보여줬습니다. 이창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3차례 정도
북한과 만남을 가졌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런 종목들 미리 선점해 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뭐 이제 우리가 일기 정부 때 남북 경협 이슈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남북 경협 테마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에도 테마로 움직이기도 했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남북 경협 테마로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제 테마가 형성된 건 어느 정도 고수들의 영역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다수의 투자자 여러분들께 보편적으로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이 남북경협이라는 카테고리에 너무 국한돼서 보지 마시고 이제 중후장대 산업이라든지 트럼프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힘을 키운 그를 기반으로 한 재정 적자, 거기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거거든요. 남북경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재료일 뿐이고요. 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다 붙일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게 결국에 이제 건설기계나 인프라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테마를 보는 것도 내가 실력에 자신 있다 하시면 괜찮지만 저는 오히려 건설기계라든지 중후장대 업종들 있죠.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조금 변동성이 작고 폭발적인 수익은 기대를 못한다 하더라도 아마 좀 꾸준하거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어서 만약에 내가 남북경협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철도나 아니면 이제 건설기계 쪽에서 최근에 또 두산그룹 얘기도 많았었던 이제 두산바켓, 보통 건설기계 3대장 두산바켓이랑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들은 좀 테마성이 짙다 보니까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 많습니다. 오히려 그 테마성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 함께 가져가 보려면 건설 기계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폴라리스 AI입니다. 오늘 정말 AI의 날이었습니다. 폴라리스 그룹주부터 뭐 이스트 소프트까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정말 강하게 올랐었는데요.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만약에 연말 랠리를 기대해 본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AI 관련된 기업, 특히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로 좀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한 30%대가 나오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뭐 어도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이건 뭐 연초부터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를 놓고 연말에 최근에 또 부각이 된 게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 계절성으로 또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에 큰 변화가 없이 주가 같은 경우가 하나의 트렌드로 강한 면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추후에 만약에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을 병행한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구조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출시되면 구독형 모델이다 보니까 월별 구독료 같은 경우를 수취할 수 있는 구조가 대부분인데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기는 한데 유저 수 같은 경우가 적게도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해외 쪽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도주가 될 수는 없고 주가의 시세는 날 텐데 추후에 소프트웨어주를 택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 쪽을 살펴보고 만약에 국내 기업 쪽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업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해외와 협업하는 구조로 이제 국내와 해외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과는 구조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증시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는데 그럼 B2B 쪽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번씩 그 시간에서 다뤘었던 뭐 엠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 SDS에 협업을 해서 그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시스템 같은 경우를 개발을 했고 국내에서 유통이 되다가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 오나인 솔루션즈라는 해외 기업과 협업을 해서 이제 해외 시장으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 B2B 비즈니스로 받던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해외로 확장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가 대기업과 해외 쪽과 협업해서 매출 구조가 늘 수 있으면 주가는
조금 더 속도가 붙을 수 있겠죠.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2B 사업을 하는 기업들 눈여겨보자 엠로를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SOS랩입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량 상위 탑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중 상승했다가 결국엔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저희가 사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2025년에 흑자 전환을 전망했고요. 이 현대차 그룹 내 로보틱스 랩에서 출시 예정인 모베드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SOS랩이 라이다를 독점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창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찌됐든 간에 하락으로 마감이 됐으니까 뭔가 라이다가 공급되고 2025년에 흑자 전환을 전망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저는 이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상당히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기보다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테마를 받거나 성장 산업들 있죠. 사실 우리가 과거에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 쪽도 성장 업종에 해당됐었습니다. 2014년도, 16년도 이때도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이슈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이제 성장 업종을 본다라고 했을 때 어딜 볼 수 있겠냐면 역시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산업 업종, 미래 이제 산업으로 점찍은 게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산업들이죠. 그게 이제 우주항공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SOS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성장주를 투자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만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게 과연 수익화로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기대감만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SOS랩 같은 경우에 현대차 그룹과 이제 어느 정도 계약 체결이 되면서 나중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여기까지 우리가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결국 이제 실적 기대치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 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지금 그다지 높지 않아요. 지금 시총이 2천억도 되지 않고 한 1,500억 부근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투자하는 건 저는 메리트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 기대감이나 테마만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금액 조절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트를 잠시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때 오히려 윗꼬리를 한번 달았던 종목, 과거 이제 차트 이력에서 이런 이력이 있으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속임수 패턴이 한번 나온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한번 소금 구간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번에도 또 속임수 구간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대 부근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장 업종으로 지금 시장에서 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대표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래 컨센서스가 좀 개선될 걸 기대해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총이 사실 탄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가격대거든요. 1,000억대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다만 신규 상장주, 어린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저점 있죠. 대략 5,000원 부근이 무너지면 완전 손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절반 정도 이상은 물량을 좀 덜어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매물대인 14,000원 매물대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로 기대되니까요. 지금 섹터 흐름의 추세를 타고 가는지 아니면 다시 고꾸라지는지 이 여부를 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강하게 몰렸던 SOS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상위 탑5 10가지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수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